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손상TV 뉴스가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수년째 국회 해산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는 방송과 함께 칼럼까지 신문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국회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21대 국회는 의회 독재가 판치는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걷기가 국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이 아닙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국회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총망라할 정도로 그동안 식물국회, 동물국회, 빈사국회, 허수아비국회, 폭력국회, 저질스런 단어, 저질스런 타이틀은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팔렸으라도, 국민의 세비를 받아먹는 게 좀 미안했으라도 해차가 바뀌어가고 세월이 가면 국회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좀 변해야 할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된 심판인지 가면 갈수록 더 화관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여의도 물이 그런지 어떻게 국회를 수십 년 돌려봐도 매일 그 사람입니다. 여의도로 가기 전에 바깥에서는 만나보면 그렇게 현명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아마 김태년이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했는지, 아마 그렇게 가야 이런 이상한 정상이 없어질는지,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 중에 최근에 국회 예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외통위 소속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 아시죠?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국민을 걱정하는 사람이 김기현 의원 딱 한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7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국회 해산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울산시장 하다 이제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의원 횟수로 따지면 현역 4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회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국회 해산을 하면서, 국회 해산을 주장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저하고도 아주 친하지 않습니다만은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인데, 김기현 의원은 국회 해산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일어났던 폭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회의원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군력과 폭거를 무릅쓰고 원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원내 활동에서조차 국회의원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수기의 역할을 군대 작전처럼 시행한다.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럴 것 같으면 왜 국회가 필요한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가부를 물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나? 어차피 독재를 할 것인데 거추장스럽게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국회를 해산하면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와 우리나라 정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국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치를 하고 여의도로 와서 3개월 만에 이런 국회 필요 없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많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쪽팔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야당과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독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의회 독재가 판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누구 말도 듣지 않는 폭주를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국회를 안 끌고 가고 국회 자체를 개박살내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절차라는 게 뭡니까? 다 무시해버립니다. 국회에서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인데 왜 국회가 필요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지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정권 연장선에서 나온 문재인의 뜻대로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나 청와대처럼 이런 식이면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하고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 정답은 국민 세금이라도 아끼고 국민들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나라에 오히려 더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국민이 민주당에 176석을 몰아준 것이 이런 의회 독재나 하고 날치기나 하고 강단을 부리라고 몰아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니까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젊은 시절 국회 출입기자를 할 때나 지금이나 많은 정치인들과 만나고 있지만 21대 국회는 진짜 심각합니다. 한심합니다. 치료 불가. 해산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에는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분명히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국회 활동하는 게 뭡니까?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지금 민주당처럼 마구잡이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소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거친 후에 전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찬반 토론을 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라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 두었는데 소위원회 구성도 무시해버리고 저거들 멋대로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뚱땅뚱땅 그냥 막 해치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176석의 독재를 유감없이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독재를 한다고 해도 적어도 국민들은 좀 보고 가야 하는데 이놈의 꼬라지는
국민조차도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따라와! 지금 이 꼬라지를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꼬라지 103석의 야당으로 전락한 통합당으로서는 176석의 민주당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이제는 드디어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라지는 해초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국회 해산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이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권만이 아닌 국회를 향한 쓴소리도 거기에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 한마디에 민주당 의원들 때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딱 맞는 말을 했는데 유독 민주당 의원들만 강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이원욱, 신동근 8.29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이 공세를 퍼붓는 것도 모자라서 하루에 한둘씩 돌아가면서 윤석열 총장 보고 그만두라고 아우성입니다. 민주당의 김종민이는 윤 총장의 독재 발언에 대해서 100% 정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한수거듭니다. 100% 정치를 하는데 여론조사 1등 할까봐 겁나지. 그런데 꼭 이런 거 나오면 민주당에 꼭 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같은 당 서른이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 이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런 꼬라지 보고 어차피 독재와 전체주의를 터뜨린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전국을 찌르는 말 한마디 하니까 민주당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물론 윤 총장께서 바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안타를 날려서 민주당 약 좀 올려줬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지푸레 못 견디고 서로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이 윤석열 총장에 가해온 인신공격과 온갖 막말은 다 잊은 채 지금 시중에 노래처럼 나돌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단어 좀 썼다고 저렇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겠습니까? 조 의원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 게 독재라고 쏘아붙인 뒤에 초장부터 다수결 운운하면서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청와대가 리모컨 눌러서 여당을 조정하는 것, 이게 독재다! 어이, 조수진 의원 제대로 공격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 본래의 기능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도 당당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독재와 전체주의가 판친다는 것 세상이 다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검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찰총장으로서 당해봤으니까 알려줘야지. 진짜 윤석열 총장 한마디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는 말과 글을 보면 이거야말로 삼류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상상을 거기다 다 갖다 붙여서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 얘기를 하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다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이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재인 정부라는 거 빼고 해버렸기 때문에 통합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뭐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취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되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주만 뺀 교묘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그런데요, 머리가 나빠. 진하게나 뭐 짜임새 없이 막 그냥 윤 총장을 공격하고 반격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준 겁니다. 그냥 윤석열 총장 혼자서 그냥 독재 전체주의 뭐 어떠고 저떠고 그냥 해버렸으면 싹 묻혀갔을 텐데 연일 씹어대고 연일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거. 아이고, 홍보를 제대로 해줬어요. 홈런을 치려고 하다가 똥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자를 빌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평생 가도 안 풀릴 문제여서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제발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은 북한은 어떤 짓거리, 어떤 방언, 어떤 욕설을 퍼부어도 찍소리를 안 하면서 왜 통합당이나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씹어댑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보다 더 적으로 보이는 겁니까? 김여정과 김정은이는 형제 자매고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입니까? 아니,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밝혀보세요.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디를 찾아도 답이 없어. 안 나와. 국어사전에도 없고 백과사전에도 없고. 제발 좀 이거 답답한 국민들 많은데 스스로 좀 밝혀봅시오. 우린 북한을 이래서 도저히 뭐 못한다 하든지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진실하게 사는 꼬라지를 좀 봅시다. 우리가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북평화쇼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해보십시오. 조작과 꼼수는 권력을 빼앗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꼼수를 부리다 진실의 올가미에 걸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보십시오. 만약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가정맹의호를 100번만 외쳐보십시오. 죽어도 이런 짓거리는 못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후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린 것 같이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파 전체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부대기하기에 오전 방송을 9시 30분에 보내드리게 된 점 양해를 바라면서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홍보 빵빵빵.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